어떻습니까, 회장님? 그 특별법 나오기 전까지 사실 지역적인 이기심이다, 뭐 이런 손가락질도 많이 네. 받았을 것 같은데, 뭐 난항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저 그 네. 무게감을 이기면서 추진한다라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던데, 뭐 네. 어떻습니까? 뭐 그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뭐 네. 에피소드도 좋습니다. 뭐 좀 네네. 얘기해 주시면은. 예,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예, 있는데, 괜찮습니다. 예, 예. 말씀을 좀 드려야 돼. 뭐 이게 좀 기회라서요. 네. 그 특별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번에 발표된 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아닙니다. 용어 그렇죠. 자체는 예. 노후대책 특별법이고 그 면적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일기 신도시 포함되지만 다수의 이제 수도권 내지는 지방, 그 다음에 일부 서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저희가 일기 신도시를 왜 주장을 했냐면 저희만 뭐 특별법을 해달라,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주장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걸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성남의 경우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. 당시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었고요. 그 당시에는 20년에서 25년 차였고요. 동일 연도시에 그 주변에 보시면 수원 용인들이 있는데 27개 단지가 지정이 되고 있었습니다. 정비 예정 지역 구역이라는 거는 30년이 된다고 해서 지정되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91년도에서 96년도까지 몰아있는 이 일기 신도시는 당시에 5개 도시에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되었고 그게 이제 2019년에 이릅니다. 성남 같은 경우 당시 이제 윤수민 시장 때였는데 18년도에 그런 회람이 돌기는 했습니다. 재건축에 대해서.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뭐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도 미분양이 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프레셔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19년도에 기본계획에도 불행하게도 분당구는 한 개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행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균일하게 메시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3개 구가 있습니다. 중원구, 수정구, 분당구. 3개 구 중에 중원구랑 수정구는 또 반대로 10개의 단지를 지정을 해줍니다. 그리고 분당구 포함해서 일산, 삼본, 평촌 쪽은 2000년도 후반, 2009년부터 지금까지도 특별법이, 죄송합니다.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주택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포커싱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. 뭐 이런 내용을 좀 본질적으로 잘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들은 그러면 이거는 뭐 서울대를 붙으면 아버지가 벤츠 사주는 거냐. 그러니까 뭐 서울대 외에는 다른 대학은 가지도 말라는 거냐.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게끔 많은 것이 이게 보편적인 행정이냐. 이렇게 또 토로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. 의원들을 많이 내셨는데 뭐 해당 지역 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20년, 30년을 채워야지만 재건축하는 거냐. 자기의 사유 재산인데 일정 기준이 넘어갔으면 그거에 뭐 준공 연도라든지 어떤 뭐 그게 재건축이라는 게 무슨 장유유서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냐. 그런 유교적인 관점이 어디 있느냐. 이런 또 얘기들도 있었습니다. 따라서 보편적인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고 저희 일단 일기 신도시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. 30년이 다 지난 단지들도 뭐 많이 있고 30년에 육박한 단지도 많이 있는데 아직도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정하는 거를 조금 더 역차별하지 말고 조금 더 빨리 선제적으로 힘들었다면 뒤에서는 어떤 다른 형태로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지 않겠냐. 이런 논리에서 이 특별법이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 또 하나는 준공연도가 준해지면 저희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시들도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서 다음 펼쳐질 사업들을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그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꼭 뼈가 부러져야만 사람이 죽습니까? 암 걸릴 수도 있고 머리가 다쳐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꼭 구조안전성에 매몰되지 말고 다른 어떤 노후 내용과 그런 부분이 충족한다면 좀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을 좀 기대하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.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간을 놓치다 보니까 사실 뭐 인센티브를 뭐 좀 원하는 그런 입장도 사실 뭐 이해는 됩니다. 어떻습니까? 그 뭐 보도되는 내용들 보면은 그 외적으로도 난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. 네. 일단은 제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리 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 했을 때 이 부동산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. 이런 것을 편승해서 오히려 개발을 그러니까 시간이 오히려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서 그 목소리가 참 많이 죽어있던 상태였거든요. 근데 새로운 정권이 어쨌든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하게 풀었으면 좋겠지만 그 목소리가 살짝 한 줄 정도 들어가는 거에 불과하니까 지금 상당히 좀 시장이 하락기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쨌든 뭐 심폐소생술에서 재건축을 이 부분
꺼냈다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. 이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리모델링과 완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 다음 정권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라서 네.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정치권이 바뀌어서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확실하게 픽스가 돼서 움직여야 되고 나머지 정권에 따라서 그거는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.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